네, 고성국의 판입니다. 제가 오늘 파는 그 여론조사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 통계청이죠.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 사회지표라고 하는 국민 의식조사가 있습니다. 국민 의식조사에 따르면 정부기관 중에 어느 기관을 제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신뢰도가 높은 기관 순서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신뢰한다가 58%입니다. 1위에서요. 국민의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서울시나 부산시나 대구시 또는 경기도, 뭐 충청남도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 군, 영동군, 당진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높습니다. 58%가 신뢰한다. 그 다음으로 신뢰하는 국가기관이 어디냐? 군입니다. 군 53.8%. 그 다음은 어디냐? 중앙정부 50%.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 그 다음은 어디냐? 경찰 49%. 그 다음 어디냐? 법원 47%. 야, 김명수 법원도 이렇게 신뢰가 높네요. 검찰 45%. 검찰도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왜 국회가 안 나오는 거야? 국회 나왔습니다. 국회 24% 꼴찌. 국회 24% 꼴찌입니다. 24%니까 국민 4명 중 3명은 아이고 국회 못 믿어. 4명 중에 1명만 간신히 뭐 국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지금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그리고 이것들이 뻑하면 종북주사파 연대를 결성해가지고 175석, 무소속 막 이리저리 끌어모아갖고서 180석 만들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게 국회의 좌파 폭주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야, 국회 못 믿겠다. 제일 낮은 신뢰도를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꼴찌의 신뢰도,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 제일 신뢰 못하는 꼴찌 국회를 만든 책임이, 주요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주요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거죠. 국회가 어디 뭐 국민의힘이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적어도 2020 4.15 총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더불어민주당 뜻대로 되어 왔던 것 아닙니까? 그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못 믿을 집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것까지 물어봤나 봐요. 이게 참 짓궂네. 국회의원 세비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걸 물어봐야 하나? 71%가 그래도 절대 안 돼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이게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국민들의 눈에는 뭐 어차피 국회 예산 주고 있는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지것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든 줄이든 뭐 지것들이 알아서 해가 아닌 거예요. 그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것들 그냥 확 없앴으면 좋겠다. 절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비등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통계청의 한국 사회지표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아주 재미있게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지자체 투어를 시작해서 지금 두 번째 영상까지 보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충남 당진시, 그리고 어제는 충북 영동군. 이 지자체 투어 하길 참 잘했다. 저희가 뭐 이런 조사를 미리 알고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나마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일 신뢰하고 있어요. 저희 고성호TV가 한 2달 전부터 기획해서 이 지자체 투어를 시작한 겁니다. 아주 뜨거운 관심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어요.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지방자치단체를 저희가 고성호TV가 국민들한테 그 속살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 하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 고성호TV 차원에서는 잠깐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그 메인 토픽은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년 총선 이제 사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자, 내년 총선에 종북 주사파들이 갖고 올 전략은 뭘까? 이것들이 이미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냐? 정권 심판론입니다. 윤석열 심판론, 정권 심판론, 윤석열 퇴진론이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자. 이게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총선 전략으로 쓰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임기 중반에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늘 해왔던 프레임이고 또 나름 효과를 봐왔던 프레임이에요. 정권 심판하자. 그래야 공격할 수 있거든요. 심판하자고 달려들어야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선거는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게 돼 있거든. 공격받는 쪽은 그걸 방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방어하다 보면 수세적으로 되고 방어적으로 되니까 선거를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북 주사파들은 저 김정은이가 밑에 똘마니들 시켜가지고 대남 정찰총국 같은 데서 문화교류국 같은 데서 야 내년 총선 저 우리 종북 주사파들이 이기려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하려면 무슨 전략 짜야 되냐 빨리 내놔봐 막 그러고 지금 쪼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이 종북 주사파 좌파들이 내놓을 전략은 빤해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키자. 이렇게 심판론을 들고 나가자. 이 결론이 이미 나 있거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게 역대 선거에서는 또 먹히기도 한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 국민의 24%밖에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국회. 이 국회야말로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회를 이렇게 만든 주범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를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킨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져라! 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자유파 진영만의 주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 주장에 공감할 수 있는 주장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 심판론이 되는 겁니다. 국회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이 되는 거예요.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탄핵, 윤석열 정부 심판 이렇게 심판론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국민 절대 다수는 심판? 누구들이 먼저 심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들이 먼저 심판받다 야지하는 그 누구들 국회가 이렇게 전락하게 된 주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심판하자라고 달려들 때 우리는 정반대로 그들의 공격에 정면 돌파를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 국회를 심판하자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정권을 심판할 거냐, 국회를 심판할 거냐, 윤석열을 심판할 거냐, 이재명을 심판할 거냐 이렇게 대립구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그렇게 만들기만 하면 신뢰도 꼴찌인 국회를 심판하자고 하는 우리 자유파의 주장이 절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정권 심판론 들고 나올 때 어떻게 방어할까 수동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저것들이 정권 심판 들고 나오기 이전에 국회를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라고 먼저 우리가 프레임을 짜고 깃발을 들고 뛰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먼저 정치개혁 어젠다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판하자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의원 정수나 늘리려고 하는 꼼수를 부렸던 국회를 심판하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불체포 특권, 방탄복이나 잔뜩 입고 있는 이재명 일파를 심판하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특권 내려놓겠다. 우리 스스로 방탄복이 있지 않겠다. 우리는 의원 정수 증언이 아니라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 정수 감소다. 내년에 우리에게 다수당을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먼저 의원 정수 줄이겠다. 방탄 국회 5명 벗어 던지고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놓겠다. 우리에게 국회를 개혁하고 국회를 심판할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게 우리 국민의힘 쪽의 선거 프레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의 의식 조사가 죽어있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와 딱 맞물리게 되면 자유파의 개혁과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수구 꼴통 종북 주사파 간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선거의 전국 주도권을 가지고 선거판을 주도적으로 짜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건폭과의 전쟁, 좌파 적폐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 의미를 발현하면서 자유파 국민의힘의 선거 구도에 힘을 보태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 관한 한 좀 더 고도의 전략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는 이번 주 흐름이 바로 정치개혁으로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심판으로 선거구도를 주도적으로 짜나갈 때 국회를 가장 못 믿을 집단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 국민 절대다수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성국의 판이었습니다.